세라건축TV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는 현업에 30년째 종사하고 있고요. 세라종합건설, 세라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된 세라건축그룹의 신민철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장, 과연 공장 공사 원가는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공장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건축주들이 많은데 당연하죠.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공장 건축비가 얼마다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건물의 면적 혹은 규모, 마감재, 형태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평수가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건축 공사비, 평당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나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위에 투시도가 실제로 시공되고 있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샘플로 해서 공사 원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768평이고요. 건축 시공 면적은 약 451평에 공장동과 창고동으로 구성된 건축물, 실제로 시공되고 있는 건물의 샘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작성하기 위해서 스케치업으로 실제로 시공될 건물을 다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견적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몇 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공되는 철골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내부 칸막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내부까지 창호까지 모두 시공이 도면이 설계가 된 상태고요. 이 도면을 가지고 공사 원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 보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는 1루베, 최적이라고 하죠. 1루베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를 찍어보면 1세제곱미터 1루베로 나와 있죠. 컴퓨터로 1m, 1m, 1m 그리면 스케치업에서 견적 확인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1루베가 나오고요. 여기서 1m만 늘려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2루베. 그러니까 이렇게 견적서를 작성을 하면 물량에 대한 속임수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 루베는 레미콘, 터파기, 흙량 이런 최적의 단위를 산정할 때 쓰는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1m, 세로 1m는 늘 아시는 것처럼 제곱미터, 여기 보시면 1회배로 나오죠. 이거는 벽지, 판넬, 그 다음에 바닥 마감재 등을 사용할 때 쓰는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랗게 찍었더니 1m 나오죠. 이거는 길이, 몰딩이라든가 길이로 환산되는 후레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는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메다,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요 세 가지만 아시면 견적서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스케치업을 그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붕 판넬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면적을 찍었더니 232.5회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투입이 되는 정물량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대부분 건설 업체들이 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가가 오픈되면 기업 마진이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혹은 기업 마진이 너무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깎아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 물량을 실질적으로 판넬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적서에는 한 120평, 130평 이렇게 물량을 더 잡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으시면 이거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기준이 가장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죠.
스케치업으로 그리게 되면 물량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공사 원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시면 공장이나 일반 건축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14가지 공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1번 가설공사 혹은 공통가설공사,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판넬, 창호, 유리 쭉 14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설 및 공통가설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공통가설공사비. 가설 및 공통가설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냐면은 약 450평 짓는데 3,600만 원 정도의 가설공사비가 들어갑니다. 3,600만 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 아셔야 돼요. 건축주분들이. 가설공사는 가설사무소 임대료, 가설사무소 운반비, 그 다음에 가설전기, 가설수도, 간이화장실, 폐기물 처리비, 가설렌스, 가설게이트, 이동식 살수장치, 현장정리, 준공정시 이 정도 항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통가설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 소장하고 직원들이 근무할 컨테이너가 있어야 될 거고요. 현장에서 작업자들 사용하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 그 다음에 건축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 그 다음에 준공 청소, 공사를 위한 가설 전기, 가설 수도 등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도면을 보고 작성된 견적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 및 공통가설 공사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설 사무실에 관한 비용, 전기, 수도, 설명드린 이런 항목이 있고요. 전체로 소요된 비용은 3,6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3,600만 원이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항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아니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기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공사하려면 가설사무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소장들, 반장들 사무 공간도 되고 비 올 때 피하고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설사무소는 3륙짜리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설사무소 말고 창고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가설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을 4개월 정도로 볼 거고요. 보통 임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견적서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가설사무소 빌리는데 재료비, 노무비는 안 들어가죠. 빌려올 거니까. 그럼 경비로 처리를 할 거고요. 3륙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한 달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4개월 기준이었으니까 248, 80만 원 정도 책정이 될 거고요. 운반비 왕복 갈 때 올 때 20만 원 정도 책정하면 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로 내려야 되죠. 그래서 2번 올릴 때 내릴 때 그러면 14만 원. 가설 전기하고 가설 수도는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제공해 주는 거로 견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쓰는 만큼 내면 되니까요. 매달기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이 화장실. 작업자들 일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화장실은 반드시 놓줘야 됩니다. 간이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된 거 사용하는데 운반비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36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약 6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가 많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폐기물 처리비는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때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건축 현장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타일, 박스, 페인트통 이런 혼합 폐기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폐기물도 나오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비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혼합 폐기물, 요 좌측 거 우측에 있는 거를 혼합 폐기물이라고 하고요. 1루베, 아까 말씀드렸던 단입니다. 1루베
기준 해갖고 6만 원 정도 책정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좌측에 보시는 앞롤박스라고 하는데 얘를 현장에 들여놓고 써요. 20루베짜리하고 40루베짜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20루베를 많이 사용하고요. 현장이 크면 40루베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20루베짜리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차면 차가 와서 가져가는 거고요. 20루베 한 박스 가격은 약 12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당 12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폐기물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될까요? 폐기물 수량 산정이 가장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건설기술원에서 만든 환경관리비 기준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철골조 같은 경우에 업무용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총 0.02톤 1회배당 0.02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공하는 시공 면적은 1491회배예요. 그러면 1491 곱하기 0.020이 하면 30톤 정도 산정이 됩니다. 20루베 한 박스를 약 5톤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6대 120만 원 정도 6대 곱하기 120만 원 하면 720만 원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견적서로 돌아와서요. 12번 폐기물 처리비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를 세대 기준 해가지고 약 6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좀 적게 잡혔죠. 폐기물 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앤스와 가설게이트가 총 소요되는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1,500만 원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노무비, 경비를 확인하십니다. 그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물량이에요. 이 수량 곱하기 단가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 가설앤서 같은 경우 266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66m가 나왔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단가는 전화해 보시면 금방 아세요. 가설앤서라고 업체에 치시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가설앤서 할 건데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규격은 여기 있으니까 2지하유로 해서 2.4m 분진망 쳐가지고 총 266m의 가설 펜스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하기 전에 가설 칸막이가 뭔지 가설 게이트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가설 칸막이는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보시면 땅 주변으로 이렇게 현장이 보이지 않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망을 쳐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건물 면적 1,000회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가설 칸막이를 시공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설 칸막이와 가설 게이트를 설치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설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유 펜스, 그러니까 철판 계열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RPP 펜스라고 해갖고 플라스틱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유 철값이 많이 올라서 이자유 펜스나 RPP 펜스나 별 차이 없어요. RPP 펜스가 실질적으로 더 비싸게 됩니다. 가설재를 저렴하게 시공하는 방법은 신재, 그러니까 새 자재죠. 새 자재 안 써도 되고요. 중고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한테 시공 후 철거까지 설치 기간은 몇 개월입니다 라고 해서 견적을 받으시면 돼요. 한 2개 정도 견적 받으시면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가설재 시공 단가는 이지하유 펜스 기준 했을 때 높이 3m 같은 경우는 이지하유는 메다당 산정을 하고 1m당 3m 기준 47,000원 정도 하고요. RPP 펜스 같은 경우는 높이 3m 기준 했을 때 RPP는 1회배로 합니다. 1회배당 18,000원 정도 하게 돼요. 그러면
시공 길이 266m, 기준 공사비는 이자율 환수를 했을 경우에 266 곱하기 47,000 하면 1250만 원, RPP 환수로 하면 1400만 원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펜스는 지금 보시는 요게 땅의 경계로 보시면 돼요. 요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을 모두 막을 거예요. 이렇게 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설 펜스를 칠 겁니다. 요까지 했더니 133m죠. 그러면 전체가 몇 m인지 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에는 반드시 예를 들면 가설 펜스 규격이 있고요. 266m라고 돼 있으면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266m가 나왔는지 반드시 물량 산출 근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를 지금 266m에 재료비가 지금 700만 원 돼 있는데 얘를 한 360으로 고쳐볼게요. 금방 300만 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케치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 좀 해놓은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량 산출 근거를 보시면 돼요. 259번이네요. 250,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지 경계고, 요렇게 봤더니 266m로 볼게요. 그러면 내역서에 266m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펜스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250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가설 게이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게이트는 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높이를 6m 높은 거로 사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m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6m 같은 경우에 36캡이고 재료비 한 6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6m 가설 게이트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난 좀 더 크게 하겠다. 가설 게이트는 1회배당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책정하시면 비용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도 붙이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큰 건물, 보통 이제 심의 대상인 경우 혹은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실 때 이렇게 시에서 허가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살수장비. 터파기하고 흙을 뺄 때 타이어에 흙들이 잔뜩 묻어요. 그러고 도로 나가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반드시 살수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 살수장비는 말 그대로 지금 우측에 보시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먼지 나지 말라고. 좌측에 보시는 살수기 갖고 계속 뿌려줘야 되고요. 이거는 살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요. 보통 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고압 분무기는 일일 약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사람들이 계속 붙어서 터파기 할 때, 먼지 날 때는 계속 뿌려줘야 되고요. 대규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현장에서는 광역살수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동식 살수자치 같은 경우는 계속 있는 건 아니고 먼지 날 때 계속 3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노무비 한 달에 50만 원 매일 뿌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50만 원, 그 다음에 장비 임대료 450만 원 해서 총 이동 살수 장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9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정리 비용은 뭐냐면 현장에 늘 청결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고급 기술자들 일당 20만 원, 30만 원 되시는 분들한테 청소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별도로 이것도 뭐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 정리 비용으로 34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15만 원으로 나누면 1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도 사실은 적은데 일단 적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청소. 준공청소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내부, 외부 먼지 다 닦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건물 준공청소 같은 경우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건 공장이고 창고여서 5,000원 정도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설
및 공통 가설 공사비로 소요되는 공사 원가는 3,600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견적서 받으실 때 이런 항목들 품명, 규격, 가장 중요한 수량들을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건설업체한테 견적서 받으면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 와서 설명할 거예요. 이 단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세요. 그래서 가설공사비가 이렇게 해서 3,600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가설 펜스 비용이에요. 가설 펜스 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게 되는데 이거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설 공사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장 공사 원가 알기 두 번째, 토공 및 부대 토목 공사 원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